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65회 현충일이에요. 그날 행사에 천안함 폭침, 또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이로 인해서 전사하신 분들, 이분들의 유족과 그때 생존하신 분들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가 됐답니다. 코로나19 순직하신 분, 이분들의 유족은 초청받았는데 말이죠. 물론 이분들은 초청받아야죠. 예, 그분들의 순국하신 그 희생정신도 높이 기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현충일 아닙니까? 그날 전사하신 분들의 그 유족을 초청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건 문제죠. 보훈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초청 대상자를 최소화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또 보훈 정책이 군인 위주의 호국뿐만 아니고 독립, 호국, 민주 이 세 축으로 운용되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아니 여기서 왜 이 보훈 정책이 왜 여기 나옵니까? 독립운동과 또 이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신 분들, 이분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현충일에서 그분들 초대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초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기념일마다 고유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현충일은 현충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제1 초청 대상, 헌신을 기리는 제1 기림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전사하신 분들,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높이 기려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현충일이라는 게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정작 전사하신 분들의 유족들, 또 그때 그 참전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 대상에서 배제해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언론 취재 과정에서 보훈처는요, 코로나 핑계 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사가 나가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논란이 이제 크게 이니까, 이거 행정 실수였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실수였겠죠. 어떤 실수? 의도적인 실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실수했다면서 이제 그러면 추가로 초청하겠다 해놓고는 단 7명만 추가했답니다. 인색하기도 참, 예. 이런 식으로 무슨 뭐 거기도 어떤 큰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 보훈처 직원들이 등급 매겨주고 그런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겁니까 지금? 혹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3월 26일에요 그 천안함 폭침 10주기 추념식에 웬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아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랬겠죠. 문 대통령이 여기서 아주 길게 추념사를 했는데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못해서 민평기 상사, 고 민평기 상사, 그 어머니인 윤청자 여사가요, 대통령한테 다가가서 대통령님, 누구의 소행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때야 말하지 못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말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때서 그랬는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보훈처 측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그때 표정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또 초청했다가는 대통령한테 노염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 다음 사실은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정권의 실세들은요, 북한 통치 집단의 비위를 거스르는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암묵적 합의 같은 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보훈처에서도 그걸 이제 감지했으니까 가능하면 말이죠, 북한을 신기를 거스르는 그런 행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특히 천안함 문제라든지 연평해전 문제다, 이런 사람들은 초청 안 하는 것이 북한의 신기를 덜 건드리는 일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거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개연성이 아주 없지는 않죠. 작년 현충일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 정권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그 다음에 국가검열상, 또 노동상, 그 다음에 당 중앙위원,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직을 역임하고 말이죠, 6.25 때 공을 세웠다고 해서 김일성 훈장까지 받았던 김원봉에 대해서 국군 창설의 뿌리이다, 이런 식으로 찬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요, 사실은 이 정권 측에서 김원봉 서운하라고 아주 그 시도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만들더니 올해는 또 이 모양입니다. 이 정권 말이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서야 말 것인지 정말 가늠이 안 됩니다. 하긴 뭐 현충일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김여정이, 김정은의 동생 말입니다. 김여정이가 지난 4일날 우리를 향해서 아주 호통을 쳤어요. 그러니까 즉각 우리 통일부뿐만 아니고 청와대가 반응을 보이고 나섰습니다. 탈북민의 대북 전단살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나 또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나 남북 군사 합의 파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흘러댔거든요. 그러면서 또 김여정이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광대 노름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돌이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시하던 말했거든요. 근데 놈이라니요. 누구 보고 하는 말인지 정말 황당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젊은 여성이 여기 자기가 지적할 사람들은 전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인데 거기 대놓고 놈이라니. 버릇이 이 모양입니다. 참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가관이죠. 그런데 더 가관이 있습니다. 통일부가요. 그렇게 김여정이가 호통을 치고 난데 4시간 반쯤 돼가지고 바로 그 법 그러니까 전단 중단 법안 이거 이미 우리가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고하듯이 했거든요. 이러니 야당 측으로부터 김여정의 하명법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게다가요 청와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북 전단은 백해무익한 안보 위해 행위다.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거들고 나왔습니다. 취임새 넣고 나온 거죠. 김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어쩐지 자꾸 제가 지금 평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177석 국회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뭐 만들고자 하면 무슨 법이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숫자지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이 필요한 법은 뭐든지 다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억제하겠죠. 국민들이 말과 행동의 자유를 이렇게 차근차근 잠식해 들어올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그 이상한 나라에 점점 더 깊숙이 지금 때밀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이 정부의 엉뚱한 행태가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그걸 멈추게 해야죠. 뭐 정권이 지금 힘이 굉장히 세졌죠. 기세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세가 높아지고 또 힘이 세진들 역시 국민의 힘에는 못 당합니다. 국민의 힘이 더 세죠. 군주, 민수,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무리다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공자가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가어라는 것은 공자의 언행 또 문인들과의 문담 뭐 거기서 논의한 내용 이런 것을 엮은 책입니다. 공자가어에 나오는 말이 군주, 민수인데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물은 배를 뒤엎기도 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정권의 책임자들, 내로라 하는 분들, 실세라는 분들, 유력자라는 분들 새겨 들으십시오. 나는 예외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